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것은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가 아닐까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이 욕심은 바랄 욕자의 마음 심자, 즉 바라는 마음을 한자로 풀었을 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이런 욕심이 있으면 자꾸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한 욕심을 욕망,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탐욕은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마음에 맞으면, 부합하면은 즐거움이 생긴다든지 기쁘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만, 그 기대하는 마음에, 바라는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실망을 할 수가 있고, 지나친 기대가 있었다면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욕심에 의해서 기대치에 못 미쳤었을 때 결국 스스로에게 자기 괴로움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괴로움이란 것은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서, 이런 괴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욕심을 내지 말자,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말자라고 마음을 다잡긴 하는데, 이런 욕심은 자꾸 주위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욕심이 괴로움을 주게 되는데, 이런 일어나지도 않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어난 욕심이 더 커지고 더 세지는 이유는 과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끌어당기는 이런 마음이 결국은 욕심을 만드는 것이죠. 즉 끌림이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일어나지 않았던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미 일어난 욕심이 거칠어지고 세워져서 탐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무엇이 왜 마음을 끌어당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지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바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인다는 착각에서 생기는 것이죠. 시각적인 무지를 보면 모양이 이뻐 보인다, 아니면 색깔이 좋아 보인다 라는 식으로 시각적 착각, 시각적 무지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청각적 무지를 보면 실제 음악에 이것이 맞다라는 진리가 없지만 이 음악은 정말 마음을 흥분시킨다, 이 음악이 좋아 보인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멋있어 보인다, 끌린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각적인 무지는 어떤 냄새, 향을 맡았을 때, 어떤 여성의 향수를 맡았다, 샴푸의 향을 맡았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 그 여자가 풍기는 향으로 생각을 해서 착각을 일으켜서 그 여성이 좋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향기에 의해서 그 대상까지 좋아 보이게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다음 미각적 무지는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엄청나게 맛있다, 황홀한 맛이다 라고 하면 그 음식을 늘 찾게 되고, 심지어 중독이 될 수 있는 미각적 무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 그 음식이 맛있다 하더라도 각종 첨가제에 의해서 생겼다면 거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비소 같은 방부제가 들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가공 탄수화물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이 맛만 좋으면 이 음식이 진리다 라고 미각적 무지를 일으키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촉각적 무지입니다. 어떤 옷을 만져서 털이 굉장히 복실복실하다, 아니면 따뜻해 보인다, 아니면 만졌을 때 원단이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것이 실제 이 원단에 여러 가지 합성 섬유가 있고 몸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단의 촉각적 느낌만으로 그 옷이 굉장히 멋지고 비싸도 사야 되겠다라고 촉각적 무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생각적 무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멋져 보인다 라고 생각적 무지를 일으키게 된다든지, 어떤 사람이 이글거린 눈빛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연기에 빠져서 저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적 무지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각적으로, 생각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와 이 정보 처리를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다, 옳다, 그래서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학습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습을 하기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미 옳다고 믿어온 도덕, 윤리, 문화, 종교, 계율, 법칙 등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이것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는 이런 도덕, 윤리, 관습, 계율, 법칙 또는 종교, 문화 등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가치관이고 이런 가치관은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이게 부모로부터 형성되기도 하고 먼 조상으로부터 형성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류가 태어나서 어떤 무지에서 형성되어 와가지고 우리가 마치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면서 동물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동물을 먹는 것은 생명을 죽인다는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과거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이런 진리처럼 가치관을 믿을 수 있다는 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현재가 수많은 정보, 네트워크, 인터넷, 여러가지 SNS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정보가 있어서 과거보다는 인식상의 한계가 과학의 발전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죠. 과거에는 굉장히 미세한 것은 볼 수 있는 인식의 한계가 없었고 먼 우주의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없이 단순히 가설로만 추측으로만 했다면 지금은 우주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고 미세한 그 미시세계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식상의 한계는 많이 극복은 했지만 이제까지 인간이 가져온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가치관에 의해서 진리보다는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서 심지어 종교도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서로 진리를 내세우는 이런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을 심지어 현재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기 따라서도 어떤 것에 대한 대상을 좋다고도 심지어 나쁘다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시대 아니면 그 옛날 시대에 재혼을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고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에서는 연애를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관습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재혼은 당연한 것이고 연애는 더더욱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대적인 시간적인 차이나 나라라는 공간적인 차이에서 이런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 중심이라든지 인종 중심이라든지 지배 중심이라든지 라는 이런 가치관은 실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나라에서 버젓이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나라를 지배하는 가치관에 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그대로 흡수하는 형식이 많기 때문에 토착이 돼버리면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에 있었던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공산주의를 이끈 사람을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최고의 영웅이자 내가 존경해야 된다는 사람으로 착각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우리는 당연히 무지하게 잘못 알고 있다고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관은 형성되는 것이라서 이런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을 알아서 자기 기업이 좀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써서라도 가치관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돈과 시간을 써서 가치관을 한번 형성을 하여서 자신의 제품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믿도록 수많은 광고를 하고 아주 이쁜 연예인이라든지 아주 멋있는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품을 소개해서 끌리는 마음을 내도록 하게 되면 멋있고 이쁜 것에 대한 끌림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어떤 생각의 처리 없이 그 끌림에 의해서 소비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연예인을 섭외하는데 돈을 아끼지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부단히 노력하면 어떤 소스는 무엇이 최고다 아니면 연예인 하면 누가 최고다라는 식으로 이런 공식 같은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끌림이 일어나도록 마음이 가도록 합니다. 특히 대중적인 것이면 더더욱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끌림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끌림은 감각적 그리고 생각적 무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끌리는 사람들은 이런 게 무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누가 선전을 하면, 그리고 이것이 좋다고 후기에 쓰여져 있으면, 그리고 이 음식에 맛이 있다면 진리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무지 성향을 간파를 하고 기업인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제품이 끌리도록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화려함을 내세워서 마치 좋아 보이게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죠. 또 이런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런 화려함을 다 내세운 것이 뭘까요? 사람이 이런 화려함을 내세웠다면 바로 사기꾼이 되겠습니다. 키도 크고 멋있고 좋은 대학에 나왔고 집도 부자고 인격도 대단하다. 이런 사람은 거의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된 사람이라면 가장 조심해야 될 사기꾼이죠. 그리고 이런 사기꾼과 기업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기꾼은 남을 법을 어겨서 속이는 것이고 기업은 법 안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죠. 결국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므로 진리가 아니지만 이게 좋아 보이도록 만드는 시각적 속임, 그리고 이것이 마치 좋은 말처럼 들리도록 청각적 속임, 그리고 이 향이 마치 좋아 보이도록 만드는 후각적 속임, 그리고 이 음식이 수많은 가공화학품에 의해서 적셔져서 만들어진 미각적 속임, 그리고 또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원단이 좋아 보이도록 만드는 이런 연구를 하는, 어떻게 하면은 감각적으로 속이게 하는 촉각적 속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각적 속임과 생각적 속임을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더 많은 물건들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의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시간으로 이런 강력한 자석을 기업이 만들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끌게 되고, 마음을 끌게 되면 결국 사고 싶도록 하여서 돈을 내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마음도 끌고 돈도 끌게 하는, 결국 자기 기업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려고 하는 그런 것을 결국 국민들의, 세계인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끌림을 이용한 이런 강력한 자석은 결국 무지에서 일어나지만, 이런 무지가 사람의 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욕심은 욕망으로 또 탐욕으로 이렇게 돼서 반복적인 욕심이 결과적으로는 중독으로 치닫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업의 자석은 사람들을 무지에서 욕심을 넘어서 중독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수많은 중독에 빠지게 된 이유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걸 기업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현명했다면 사실 끌리지 않았을 건데 이런 무지에 속았던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지한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지함에서 당하는 것을 줄이려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심으로 인한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바라는 마음이 없도록 하려면은 끌리는 마음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결국 이 끌리는 마음은 감각에서 일어나고 생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각적 차단, 청각적 차단, 미각적, 후각적, 촉각적 차단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옷도 안 보고 홈쇼핑도 보질 않고 고기도 보질 않고 담배도 술도 보질 않아서 끌림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작은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고, 큰 지혜는 이미 이 기업들이 나를 속이려고 작정했다는 걸 알고 오히려 그 기업들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심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내가 평생 몇십 년을 살아온 무의식적인 습관을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당장 먹고 싶은 고기를 차단하고 당장 피고 싶은 담배를 차단하고 당장 먹고 싶은 이 술을 차단하는 것은 한 가지만 차단하는 것도 무척 어렵기 때문에 말은 쉽지만 이런 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나는 어떤 물건을 보고도 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런 담배를 보고도 피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맛있는 술을 보고도 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면 굳이 차단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국 지혜만 있다면 차단을 할 필요 없지만 내 스스로가 무지가 있다면은 이 감각적 차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옛날 말에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는 경쟁이 진정한 경쟁이란 것인데, 그럼 어떤 나와 경쟁을 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이제까지 살아온 습관의 나, 무의식의 나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 무지에 의해 형성된 잘못된 가치관으로 형성된 나를 지금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여서 과거의 무지를 깨도록 하는 것, 결국 과거를 현재가 이기는 것이 진정한 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이 쉽지 실제 행동이 쉬울까요? 당장 눈앞에 내가 피던 담배, 술, 커피, 고기 등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단숨에 끊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결국 어떤 참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에서 나온다면 이런 것이 결국 부질없는 짓이구나. 결국 기체, 액체, 고체의 쓰레기 물질에 덮여진 예쁘게 포장된 포장지구나라는 지혜가 열리면 참을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 끊을 게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끌림이 없게 되면 욕심이 없게 되고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지를 지혜로 이겨서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